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의 3대 거장 중 마지막으로 라파엘로 산초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3대 거장들의 태어난 시기를 보니 레오나르도가 1452년, 미켈란젤로가 1475년, 또 라파엘로가 1483년입니다. 31년 동안 세 사람의 천재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 활동했다는 것만으로도 이탈리아는 참 행복한 나라이며 르네상스라는 문화운동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파엘로는 3명의 거장 중 막내이며 37살에 단명한 천재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은 이런 라파엘로의 작품들 중에서 세 작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많이 알려진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을 볼 거고, 또 라파엘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주제가 성모 그림입니다. 성모 마리아 그림인데요. 성모 마리아 그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볼 예정이고, 또 제가 독신으로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는 연인을 그린 자화상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는 인체 해부학에 대한 지식을 배웠다고 하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는 간결한 피라미드 구조와 또 효과적인 빛의 사용과 부드러운 색조 변화로 형태에 입체감을 주는 수프마토 기법 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라파엘로의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함께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보실 거라 믿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하는 그림은 라파엘로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아테네 학당이라는 벽화입니다. 이 벽화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주문으로 바티칸 사도 궁전 내부의 방들 가운데서 교황의 서재로 알려진 서명의 방에 그린 프레스코와 벽화입니다. 율리우스 2세의 주문으로 이 서명의 방 네 벽면에 각각 철학, 신학, 법, 예술을 주제로 벽화가 그려졌는데요. 이 중에서 아테네 학당은 철학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가로가 823cm고 세로가 579cm 크기의 아주 큰 작품으로 그 벽화 안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 같은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54명의 철학자가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벽기둥 양쪽에 있는 두 석상은 왼쪽에는 아폴론, 또 오른쪽에는 아테나가 있는데요. 아폴론과 아테나는 예술과 지혜를 상징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림의 의미에 아주 적합한 소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고대 그리스의 학자라고 통칭되지만 활동한 시기는 수백 년까지 차이가 나므로 동시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이 학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은 라파엘로의 재치가 아주 돋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확실히 보았던 원근법이 이 작품에도 그대로 잘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실점이 모아지는 중앙에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관람자가 보기에 왼쪽에 관념 세계를 대표하는 플라톤은 손으로 하늘을 지칭하고 있으며 그 옆에 과학과 자연계를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으로 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계단 가운데 누워있는 인물은 무욕의 철학자 디오게네스이며 오른쪽 정면에 컴파스를 들고 4명의 제자들과 연구하고 있는 유클리스도 보입니다. 또 반대편 왼쪽에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학문을 설파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그림 속에 라파엘로 자신과 또 자신의 연인을 함께 그려놓기도 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파엘로는 자신의 작품들 중 최고의 걸작이라고 칭송받는 이 벽화를 그리기 전에 브라만테의 도움으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그려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걸작 속에는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의 영향까지 모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두 번째 그림은 라파엘로가 자신의 연인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반나치의 여성은 마르게리타 루티로
결혼을 하지 않은 라파엘로의 부인과도 같은 여성입니다. 그림의 제목이 라 포르나리나인데 이는 제빵사의 딸이란 뜻입니다. 마르게리타는 로마의 산타 도로테아에서 제빵사의 딸로 태어났으며 라파엘로가 로마에서 작업한 12년 동안 그녀는 라파엘로의 연인이자 아내처럼 살았습니다. 연인으로 만나 화가와 모델 사이가 되었는지 혹은 화가와 모델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라파엘로에게 있어서 마르게리타는 최고의 모델이며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아테네 학당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아테네 학당에서 라파엘로는 자기 자신을 아펠레스로 그렸고 또 마르게리타는 수학자 히파티아로 그렸습니다. 다시 이 자화상을 자세히 보면 그림 속 마르게리타는 수줍은 듯 보이지만 당당하게 관람객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슴 가까이 손을 올렸지만 아름다운 가슴을 모두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얇은 천으로 배를 가리고 있지만 천이 워낙 투명해서 배꼽이 다 드러나 있고 왼손은 다리 위에 자연스럽게 얹혀 정숙한 여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바라보는 이 여인의 시선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리고 있는 사랑하는 연인 라파엘로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주는 사람, 바로 라파엘로를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녀의 왼쪽 팔 상박이한 팔찌와 왼손 약지에 낀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라파엘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저는 라파엘로가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절절히 사랑하는 두 사람은 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던 것일까요? 제가 두 사람이 결혼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의 신분 차이입니다. 라파엘로는 교황청에서 인정받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는데 마르게리타는 하층민인 제빵사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라파엘로에게는 약혼녀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추기경인 비비에나가 자신의 조카 딸과의 결혼을 주선했고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라파엘로는 약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결혼식을 미루다가 라파엘로는 미혼인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거절할 수 없어서 약혼은 했지만 결혼까지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은 이유인데요. 라파엘로의 여성 편력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으나 워낙 성적 욕구가 강했던 그는 한 여인에게 매이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미술사학자인 조르조 바사리의 저서 르네상스 예술가 열전에는 라파엘로가 연인들과 사랑놀이를 과도하게 즐겨 건강을 해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천재 예술가는 다른 두 사람의 천재와는 다르게 37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미혼으로 요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라파엘로의 작품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아쉽고 안타까운 점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마르게리타라는 뮤즈가 있었고 라파엘로의 그림 속 성모가 그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그림은 라파엘로가 가장 많이 그렸던 주제인데요.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라파엘로는 성모의 화가라 불릴 정도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담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스티나 성모는 그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역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분묘를 장식하기 위해 그려졌고요. 이 작품이 처음에는 이탈리아 피아첸차에 있는 성 식스투스 수도원에 있다가 작세네의 아우구스투스 3세에게 기증되어 현재는 독일 드레스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크기가 가로 196에 세로 265cm로 아주 큰 대작입니다. 그런데 이 대작이 우아하면서 또 아름답고 경건함까지 느껴진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그림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보고 있으면 제 마음까지 경건해짐을 느낍니다. 왼쪽에 있는 교황 식스투스 1세가 신앙심 깊은 모습으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성녀 바르바라는 아래쪽에 아기 천사 푸토들을 평화롭고 따뜻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림 하단에 천진난만한 표정의 푸토들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분유 회사의 광고 모델과 유명 커피 전문점의 마스코트로 사용돼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푸토들의 표정이 참 재밌습니다. 다소 지쳐 보이면서도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표정을 보노라면 라파엘로가 미세한 감정의 표현에 얼마나 능숙한 화가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갖는 또 하나의 매력은 구도에 있습니다. 성모자와 교황 식스투스 1세, 성녀 바르바라의 안정된 삼각구도, 또 그 아래
투토들을 배치한 적당한 파격은 라파엘로가 그 어떤 화가보다도 조화와 균형의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파엘로가 성모를 주제로 그린 대부분의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이 삼각구도의 조화와 균형은 관람자들의 마음을 차분하고 경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술은 창작자의 영역인 동시에 감상자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즉, 창작자의 의도가 제대로 감상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가치는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파엘로의 성모 그림들은 자식의 미래를 예지하는 엄마의 안타까움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감상자들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화가들이 그려내지 못한 내적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성모를 그려낸 라파엘로는 역시 천재적인 화가였습니다. 이것으로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3대 거장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